길을 걷다가 잠시 멈출 때는 언제일까요? 보통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에 반응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아닌데도 잠시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떤 고민도 주저하는 것도 없이 일단 행동부터 하고 결심하더라는 거죠. 경험해 본 적 없는 뭔가에 곧바로 고민 없이 행동하는 경우 혹시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있다면 언제셨나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작년 어느 날에 이런 상황을 두고 제가 짧게 쓴 한 줄 메모를 남기면서 시작합니다.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었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멈추고 반응하는 지점이 있었다.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시기에 또 말랑말랑한 감성으로 한참 덕질하다가 저는 여름부터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었더라고요. 독립을 시작한 지 만 1년 차였는데 워낙 잘 적응도 하고 입맛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약간 고민이 들던 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 독립을 시작하면서 집안일을 그제서야 처음 시작한 게 많았어요. 좀 부끄럽죠. 집안일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족들과 살 때는 뭐 제 앞가림, 뭐 회사 다니고 일하는 것에서만 충실하다 보니까 정작 그런 살림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백수가 되고 제가 혼자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보니까 1순위로 확 와닿는 게 저의 하루 일상, 그리고 저 혼자를 위한 아주 소규모 살림살이인데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으면 저의 하루 일상이 정말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청소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하는 것에 좀 많이 서툴다 보니까 나라는 인간 하나를 건사하는데 이런 게 더 정작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몰랐구나, 안일했구나. 그동안에는 본가에서 엄마 덕분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사회에서는 뭐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내가 꽤 숙련되고 경력도 있고 뭐 인정도 받고, 근데 그러면 뭐 해요? 강사가 아닌 이 순간 인간, 그냥 사람으로서의 저는 서툰 게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살림살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정규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뭐 잘하는 분들,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하나씩 본인이 부딪히면서 하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런 걸 교육으로 들을 생각을 먼저 하진 않죠. 근데 저는 뭐랄까, 정말 정확한 어떤 레귤러한 기준이 있다면 그걸 알고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죠, 그쵸?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이었으면 좋겠고, 엄마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이런 건 보통 본인이 경험한 것 안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들로 하나씩 그냥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접해본 도구들, 뭐 이런 것 안에서만 계속 그냥 활용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해본 것까지가 저의 세상의 전부일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 짜여진 책이나 강의가 있으면 배우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즈음에 진짜 저는 살림살이 교육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게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교육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정말로. 이런 게 설마 있겠어? 있어요. 찾으세요.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서울특별시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6주 정도의 혼삼 프로젝트, 그러니까 혼자 살기 프로젝트 교육이라고 해서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정말 기초 교육인 거예요. 너무 제가 원하던 그 교육, 반가워서 커리큘럼부터 쫙 봤는데 이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제 고민 중에는 세탁기를 돌릴 때 어떤 세제를 넣느냐, 청소를 할 때 어떤 순서로 먼저 청소하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방 청소를 먼저 하느냐, 화장실 청소를 먼저 하느냐. 왜냐하면 기껏 청소를 제가 해도 먼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엉뚱하게 방향으로 쌓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옷도 바지 접는 방법, 상의, 윗도리 접는 방법.
또 심지어 여기에 후드 그 모자가 달려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잘 접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정말 부끄럽지만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찝찝했던 이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했고 너무나 다행히도 한 여름쯤부터 6주 주말마다 항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말로 이거야말로 인생의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고 정말 실제로 살림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정말 좋았다 싶은 건 마인드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요. 특히 비우는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것도 사고 필요하면 저것도 사고 특히 저는 항상 로망이었던 게 저만의 공간을 꾸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이 비어있는 공간에 뭘 놓으면 좋을까 막 하면서 계속 그 어플 들어가서 막 보고는 했는데 그런 습관 당연히 없어졌고 그 즈음부터 저는 얼마나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 치울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제를 써라라고 얘기를 해주실 때도 뭐 화학 성분이 있는 뭐 일반 기성 세제들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성분, 천연 세제 이런 것들을 쓰도록 많이 알려주셨어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살림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요즘 시점에 중요한 게 환경이죠. 기후 위기 우리가 이제는 심각하게 또 느끼고 있는데 우리의 사소한 선택 사소한 행동이 결국에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는 걸 그때서야 많이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분리배출을 하고 재활용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뭐 생분해가 막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집에서 깨끗하게 버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지구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그냥 쌓이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배출을 할 수 없게 만들도록 생활 속에서 많이 절약도 해야 되고 만들지를 않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적인 측면으로도 고려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생활을 영위를 할 수 있겠는지, 뭐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도 모르게 환경에 유해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잘못인 거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선이더라고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예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도 만나게 되면 제가 엄마에게도 알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덕분에 많은 팁들을 교육에서 얻을 수가 있어서 좋았고 또 제 생활에 하나씩 적용하고 습관에 하다 보니까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어느새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위한 어떤 습관 아니어도 진짜 불필요한 욕심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백수 생활이 사실 초반에나 좋지 이게 장기화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일단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해져요. 누구든 불안해지거든요. 이직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막연함이 굉장히 불안함을 만들고요. 특히 저처럼 완벽주의, 계획형 인간, 워커홀릭 이런 총집합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않고 어쩌면 조금씩 제가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움을 받았던 것이 이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면서도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더 많이 애정을 쏟고 불필요한 건 애초에 사지 말고 그런 가치관으로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0년 가까이 기업교육 강사를 하면서 이 포멀한 옷, 정장의 느낌이 나는 이런 옷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하고 또 보여지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외양에는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저는 풀 세팅을 해야 마음이 항상 편했던 거예요. 그런 당시에는 업계에서 그걸 또 강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전 직장에서 강사에서 기획 스텝으로 업무가 전환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포멀한 옷을 풀 세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있는 옷 자체가 다 그런 분위기의 옷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는 편하게 입었는데 라고 생각해도 일정 수준은 어떤 세팅된 분위기로서 항상 비춰졌나 봐요. 다들 하는 말씀이 늘 지은이는 세팅되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까지도. 근데 정말 이게 어떤 계기로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냐면 휴직을 하고서 제가 입원하기 직전에 친한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자 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완전히 저의 세팅을 내려놓고 비비도 안 바르고, 저 마트 갈 때도 그 당시 비비를 발랐는데 그것도 안 하고 완벽한 생얼로 친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출근 안 하고 쉬는 상황이었던 거 뻔히 알 텐데 비비 바르고 있는 게 더 웃기잖아요. 비비 바르면 저도 모르게, 이거 진짜 습관이에요, 섀도우 올리고 라이너를 그린다니까요.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병원 가야 된다는 아픈 애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웃기지 않겠어요? 사실 저도 그럴 기력이 없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처음으로 프리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맞이를 했는데요. 근데 웬걸?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오늘 화장 안 했네? 라면서 인사는 해요. 근데 민망한 건 나 혼자야. 친구들은 신선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너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왜? 하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밥만 먹으니까 내가 그동안 화장한다고 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기준이 너무 높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나중에 퇴원하고 복직도 하고 퇴사하기 전까지 그 회사를 다니는 기간 동안 친구들 만날 때처럼 그렇게 생얼로 다니지는 못했고요. 뭐 아무래도 아픈 사람이라는 나름의 낙인이 있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조금씩 화장도 안 하고 슬슬 내려놔도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일단 뭐 마스크를 쓰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오히려 저한테 많이 아파? 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퇴사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 혼자 있거나 아니면 제가 누구를 만나도 가족들을 많이 만났다 보니 아무래도 편한 옷만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고 화장 당연히 안 했죠. 그런 시간들이 점차 길어지고 그게 정말 편안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체감하면서 그 포멀한 옷들, 화장들이 너무 저에게 어색하다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특히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깨달음이 언제였냐 하면요. 제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할 때가 한참 그 도쿄올림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슈퍼스타가 양궁의 안산 선수, 배구의 김연경 선수였어요. 그때 저는 퇴원 직후였고 걷는 것조차 사실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서 정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요양하면서 TV만 봤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거죠. 마침 너무 재밌는 올림픽 시즌이었고 하다 보니 선수들 막 응원하고 경기 보면서 나름 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정말 멋진 분들이잖아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절대로 어떤 성별로서 구분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자체가 멋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외모적인 건 오히려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온전히 자신의 태도, 내면, 실력으로서 그 사람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피지컬에서 건강한 기운이 느껴지니까 더 그게 배가 되는 요소인 거예요. 외면과 내면이 건강한 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그게 항상 제 뇌리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여성복은 뭐 좀 슬림하거나 뭐 핏이 붙거나 해야 예뻐 보인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게 되면요. 또 일을 할 때는 일 자체에 집중이 솔직히 안 돼요. 뭐 어딘가가 끼는 것 같고 붙어서 불편하고 진짜 솔직히 그래요. 제가 알아요. 너무 알아요. 활동성이 강해질수록 더 불편해지는 옷이에요. 근데 제 당시의 역할상 뭐 출장도 많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해야 되고 근데 옷은 좀 이렇게 정장의 포멀한 옷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게 이제 점점점 기능성 소재가 나온다 뭐 편한 소재다 이런다고 아무리 대체한들 결국에는 불편하거든요. 멋이든 아름다움이든 외양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걸 그 선수들 덕분에 깨닫고
제 생활에 하나씩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느껴버리니까 뭐 저한테 한때 자주 입었었던 그 옷들 다시는 입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강사 역할 다시 하면 그때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전문성을 옷에서 돋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위기, 실력, 단단한 내공 이게 더 훨씬 가치 있는 진가가 돼야지 거칠에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 입는 옷들 다 처분을 하고 최대한 많이 비웠어요. 화장품도 안 쓴 지 몇 개월은 됐으니까 다 버렸고요. 기초 케어 할 수 있는 뭐 스킨, 로션, 앰플 뭐 이런 것들, 선크림 여기까지 두고 뭐 가끔 제가 사회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 쓰려고 쿠션 하나 두고 정말 불필요한 것 안 쓰고 오랫동안 방치하던 화장품 다 버렸어요. 이게 비우면 좋은 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청소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더 잘 알게 되고 집중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우연히 들었던 살림살이 교육을 통해서 미니멀리즘을 삶에 들이고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편한 옷을 입는다고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깔끔한 외양으로 두고 품질 좋은 소재의 옷을 자주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고 편해 보이는 옷이 아니라 진짜 내가 편한 옷을 입다 보니까 제가 그 편한 상태에서는 정말 저다운 모습으로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행동이나 말이나 정말 진솔해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관계에서도 굉장히 제가 가지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사를 하고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종종 누군가를 만나면 달라진 제 모습에 다들 놀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를 만나도 그동안은 어느 정도의 세팅은 항상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났는데 편하게 화장도 안 하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나서 막 되게 편안하게 즐기고 있으니까요. 정말 저에게도 큰 변화였지만 저의 주위에서 저를 항상 보았던 분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많이 느끼시는 걸 저 또한 체감했습니다. 제가 편해지니까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는 이 분위기도 너무 편하고 재밌더라고요. 좀 자주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옷을 거의 버리고 또 사지도 않으니까 거의 단벌 신사였어요. 저는 한 번씩 오랜만에 만나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친구는 꽤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늘 그 옷만 입는 저를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저를 저 멀리서 봤다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옷 때문에 알았대요. 우리가 보통 다양한 옷들을 입으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낸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건 옷의 개성이지 나 자체를 돋보이게 하려면 오히려 옷에는 힘을 많이 빼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인터넷 쇼핑 참 많이 했는데요. 같은 가격에 이왕이면 더 예쁘고 많은 옷을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참 안일하게 했던 선택이었어요. 뭐 요즘에 그런 생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런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는 정말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옷이 아니라 나. 어떤 옷이어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내가 가진 외모적인 특징, 장점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TPO라고 하죠. 상황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치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땐 또 그거에 맞게 나를 드러내면 됩니다. 근데 내가 나로서 보낼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만큼은 그냥 더 멋지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면을 위해서 신경 쓰고 또 힘을 빼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가진 멋과 진가를 보여주니까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싶어서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을 높게 두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미 가진 게 충분히 많이 있는데 자꾸만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가끔은 쉬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진 본연의 모습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내가 가진 모습도 완전하더라고요.
외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건 바로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진정한 자존감은 여기에서부터 높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우브의 Changes 함께 들으면서 오늘의 쉼표 7번째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계획의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잠시 멈췄던 뭔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내용이 있었다면 공감 남겨주시고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